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머니센스입니다. 현재 이제 은행에서 근무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 금융 콘텐츠로 유튜버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금융 지식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금 금리가 낮은데 예금 적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앞서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쉽게 설명해서 예금은 한 번의 목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으로 이제 정해놓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제 이자를 수령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적금은 이제 정해놓은 만기일까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등 다양한 주기로 돈을 이제 쌓아가는 것으로 예금과 마찬가지로 정해놓은 이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금과 적금이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제 예금은 보통 목돈을 굴려서 안전하게 이자를 수령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금은 안전하게 목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금은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이자를 조금 수령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적금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월급의 일정한 부분을 예치해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시드머니를 만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적금을 들었는데 이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연 1.2%로 매월 납입하는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1회차에는 100만원 넣고, 2회차에 100만원 넣고, 3회차에 100만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을 1200만원을 넣을 텐데, 이자 계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년치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 100만원에 대해서는. 2회차에 대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1개월치, 그러니까 1개월치가 빠진 11개월치가 이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3회차는 마찬가지로 10개월치 이자가 계산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기 시에 만기 총 금액에 대해서 연이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00만원, 만기 때 1200만원을 넣었는데 이걸 곱하기 1.2%로 계산을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적금 만기 때 이 금액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금 금리가 낮은데 예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예금이라고 하면은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 이제 포함한 개념입니다. 현재 이제 1금융권의 경우 1년 정기예금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0에서 한 1% 정도 금리 정도 되더라고요. 쉽게 이제 1%라고 가정을 하면 1억을 예금을 넣으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수령하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면은 100만 원이 채 안 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금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별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겨 놓은 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를 들어 1억이 있다면은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맡겨 놓으면은 1억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은행이 쉽게 망하진 않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둘째, 이제 언제든지 손해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금을 만기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 한 달 뒤 부모님께서 큰 사고로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인터넷, 모바일, 방문하셔도 되고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원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원금과 이제 소정의 이제 중도 해지 이율이라고 해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된 이제 이자를 받죠. 근데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한 달 뒤 주가가 떨어졌는데 손해를 보고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돈은 필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 뭐 반토막이 됐어. 근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 나중에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의 일정 금액은 손해 없고 유동성이 좀 풍부한 예금을 가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금리가 확정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제 만기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 1년짜리 예금을 1%로 가입했다고 하면은 1년 후 이제 20만 원 정도 이자를 받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성 있는 자산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뒤 뭐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겠다. 만기를 이제 부모님 뭐 생신이나 여기에 맞춰놨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연말에 맞춰놨다고 하면은 연말에 20만 원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보통 이제 뭐 설 명절이라든지 연말에 요런 데 이제 소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기능이에요. 계획성 있는 이제 투자나 계획성 있게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은 확정금리가 참 좋은 기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금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시세가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떨어지면은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당연히 뭐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알아봐야 되고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부동산 관리해야 되고 뭐 재산세 납부해야 되고 뭐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시세가 떨어졌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는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대출이 안 되면은 이제 매물로 또 내놔야 하고 참 뭐 머리 아픈 것들이 많죠. 근데 예금은 뭐 전혀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내가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이자 소득세 제외하고 이제 이자를 뭐 만기 때 정확하게 주니까 당연히 내가 뭐 본연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제 몸값을 늘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예금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금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색다른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